네, 이번 영상부터는 2장 점화관계와 생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관계 생성함수가 뭐냐, 여기 잠깐 읽어보면 1장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체적인 값이나 공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쵸? 뭐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 다음에 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 그리고 뭐 포함 배제 원리, 그리고 존재성을 얘기해주는 비틀기집의 원리 등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 말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잘 힘든 경우 또 다른 방법도 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 문제를 보면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또는 세 계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나오긴 할 텐데 뒤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거나 둘 이렇게 올라가거나 셋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또는 그러니까 1, 2, 3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 또는 세 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 이제 섞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계단의 개수가 지금 뭐 예를 들어 100계단이다. 100칸이다. 그럼 이거 올라가는 방법이 이렇게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또는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또는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1, 2, 3을 섞어서 10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부 몇 가지냐 하는 그런 문제를 구한다고 하면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100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n칸이라고 하고 그때 올라가는 방법 an을 n에 관한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n이 100일 때 그 an을 구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an을 그것보다 앞선 항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점화관계라 그러고 그 점화관계를 나타내는 an을 가지고 또 무한급수 형태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생성함수라고 하는데 그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또 이 an에 대한 무슨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화관계라는 것, 그 다음에 점화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생성함수라는 것,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2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점화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적죠? 한 칸 더 크게 할까요? 좀 더 확대. 너무 큰가요? 크면 좋죠, 뭐. 자, 여기 머릿말에 보니까 수열 an에서 처음 몇 항의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an이 그것보다 앞선 항으로 나타내어지면 수열의 모든 항의 값을 구할 수 있다. 2절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an을 점화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해서 an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예제부터 있네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n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an이라 하자. n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뭔지는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점화식으로 나타내봐라 이거죠. 점화관계로. an이라 하자. an을 an-1로 나타내어라. 그러니까 그 이전 항의 관계로 나타내어라. 그리고 나서 n을 6일 때에 n이 6일 때의 an의 값을 계산해라. 요 밑에 읽어보면 여기 이제 규칙까지 다 해서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좀 넓은 데 가서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일렬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n명을 나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전부 an가지가 있죠. 그쵸? an이라고 그랬으니까 방법의 수를.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 이 n자리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한 자리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 몇 가지죠? 네, 그렇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전부 n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n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몇 개가 남죠? 자리가? 이 자리가 전부 남아있는 자리가 n-1개의 자리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 n-1개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a n-1가지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n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a n-1이고 이게 바로 an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an을 나타내는 식이 다시 쓰면 an은 n 곱하기 a의 n-1 이렇게 된다 이거죠. 물론 n은 2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a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a는 2 곱하기 a1 a1은 얼마죠? a1이 뭐였죠? a1이 한 명을 세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1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 곱하기 1 두 가지. 3은 3 곱하기 a2 즉 3 곱하기 2 그래서 6가지. a4는 4 곱하기 a3 그래서 4 곱하기 6 24가지. a5는 5 곱하기 a4 즉 5 곱하기 24 얼마죠? 120가지인가요? 아니 5, 4, 20, 120 a6은 6 곱하기 a5 6 곱하기 120 그러면 720가지인가요? 네, 이게 결국 보면 an은 n 팩토리얼인데 그걸 이렇게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점화 관계로 나타내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의를 보면 수열 an에서 an을 그것보다 앞선 항들 an-1, an-2 하는 그런 그 앞선 항들로 나타내는 식을 점화식, 영어로 recurrence relation 이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뭐 an은 c는 상수예요. c1 곱하기 an-1 플러스 c2 곱하기 an-1 플러스 cr 곱하기 an-r 또는 an은 c 곱하기 an 플러스 fn 이건 n에 관한 식이에요. fn은 또는 an은 a1 곱하기 an-1 a2 곱하기 an-1에서 그 이전 항들이 서로 곱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건 변수가 n, m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점화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 처음에 이 예제에서처럼 이 점화식 주어진 이 점화식만 가지고 결정은 안 되고 A1이 얼마다라고 처음에 딱 결정이 돼야 그 다음 A2, A3, A4, A5, A6 이렇게 결정이 돼요. 야,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처음 몇 항이 적절하게 주어지면 점화식의 다른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몇 항, 꼭 필요한 처음 몇 항, 그거를 초기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예에서 잘 안 넘어가네요. 여기서 보면 이 식에서는 만약에 A3을 구하려면 A2 더하기 A1 이렇게 돼서 A2와 A1 이 두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1과 A2가 초기 조건이 된다 이거죠. 네. 이 초기 조건의 개수는 여기서 요거 n-2면은 요 -2 두 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점점 문제를 다루면서 보기로 합시다. 근데 밑에 다음에 예제가 나오는데 예제 전에 어떤 점화식을 분류를 먼저 해봅시다. 점화식의 이름을 좀 얘는 어떤 형태다 하는 그 형태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책에는 없는 얘기라서 제가 따로 여기다가 빈자리에다가 점화식을 이제 분류를 해보려고 그래요. 점화식이란 크게 두 가지가 일단 두 가지로 방법이 이제 개수가 뭐냐, 점화식 앞에 써져 있는 개수가 해서 상수개수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변수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수개수는 어떤 게 있냐면 an equal 방금 전에 본 an-1 플러스 n-2 이런 건 여기 앞에 곱해진 게 다 1이잖아요. 상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앞에 n이라는 변수가 들어와 있죠. 이런 건 변수개수예요. 그래서 상수개수를 갖는 점화식, 변수개수를 갖는 점화식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렇게 또 나눠요. 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an이 이전 항들의 1차 결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1 곱하기 an-1 플러스 C2 곱하기 an-2 CR 곱하기 an-r an이 an-1, an-2, an-r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이게 상수일 수도 있고 상수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상수일 때 많이 생각해서. 비선형은 그러면 이렇지 않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앞에 있던 a1 곱하기 an-1, a2 곱하기 an-2, an-1 곱하기 a1 이런 거.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이게 선형이 아니에요. 또 다른 건 예를 들면 이런 거. 루트. 이런 거. 이런 건 다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선형은 다루기가 쉽고 비선형은 다루기가 불편하고. 선형은 비선형.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분류를 또 해요. 동차냐 비동차냐. 동차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초기 조건을 0이라고 줬을 때 모든 항이 다 0이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초기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A1, A2 얘를 0이라고 줘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겨요? A3은 0이죠. 0 더하기 0이니까. A4는 A3 더하기 A2인데 그것도 0 더하기 0이니까. 이래서 모든 AN이 다 0이 돼버려요.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걸 동차라 그래요. 그래서 동차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면 이항시키고 나면 이쪽이 0이 돼요. 우변이. 근데 비동차는 그러면 어떠냐? 비동차의 얘는 이런 거 이렇게 생기네. 예를 들어 초기 조건을 0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N이 2니까 2. 그럼 이거 2네요. 네, 벌써 0이 아니죠? A3은 A2 더하기 3. 그럼 이건 A2가 2니까 이거 5네요. 네, 그래서 지금 0이 아닌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쪽으로 몰아보면 AN들을. 그래서 이쪽이 우변이 0이 아닌 식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비동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차냐 비동차냐 이렇게 또 나눠요. 이렇게.
주로 이제 상수계수일 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수계수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변수가 몇 개냐 해서 변수가 한 개. 그 다음에 변수가 여러 개. 일변수라는 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일변수예요. 뭐 이런 거. 변수 한 개죠. n.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변수 n 하나. 이런 거 다 변수가 n 한 개죠. 이런 거 다 일변수예요. 근데 다변수는 뭐 두 개짜리 예를 들어 어떤 거 있냐? 이런 거. n 컨비네이션 r은 n-1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r. 변수가 n과 r, n-1, r-1, n-1, r. 변수가 두 개죠? 네, 이런 건 다변수, 이변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변수가 한 개짜리인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룰 거냐면 점화식인데 다시 정리하면 그 상수계수, 변수계수,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게 선형, 비선형, 그 다음에 동차, 비동차, 그 다음에 일변수, 다변수. 했는데 요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쉬운 거가 뭐냐면 상수계수, 선형, 동차. 이게 제일 쉬워요. 요건 할 거예요.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다룬 굽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이제 할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로 하는 게 이거고, 두 번째가 상수계수, 선형, 비동차. 그래서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게 요게 1번 코스, 이게 2번 코스.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뭐 변수계수이거나 비선형인 거. 얘네들은 세 번째. 얘네들은 풀이법이 특별한 게 없어서 경우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근데 일변수일 때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노트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한번 점화식들의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봅시다.